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가 물리도록 공부한 형 슬기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과목을 개강했습니다. 바로 그리피스 전자기하학인데, 그리피스 전자기하학은 거의 전자기하학 분야에서의 수학의 정석 같은 책입니다. 이 책만 3회독 정도 하셔도 충분히 학부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강의 목표는 고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 있기 때문에 전자기하학을 수강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들을 수 있고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은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기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벡터 애널리시스부터 공부해 보죠. 처음에 보시면 이제 dot product라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적입니다. 그쵸? 이 내적의 정의는 요게 만약에 A라고 치고 요게 B라고 쳤을 때 A dot B의 정의는 요 점에서 A 벡터한테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그 발을 내가 H를 한다면, 그리고 얘를 O, 얘를 A, 얘를 B라 하자. 그러면 A.B는 뭐냐면 OA 선분 곱하기 OH 그거라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내적의 정의란 말이야. 정의. 혹은 내가 A점에서 OB한테 발을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에 요 발을 H'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A.B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얘 곱하기 얘. 그래서 OB 곱하기 OH 프라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OA와 OB의 사이각을 세타라 했을 때 선분 O의 길이는 당연히 스몰 a가 되겠고, OH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그치?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OB는 B가 되고요. OH'은 요만큼 길이는 내가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그치? 요놈 A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가 되겠지. 그래서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A.B는 뭐냐면, 물론 요게 이제 첫 번째 정의인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OA 곱하기 OH 혹은 OB 곱하기 OH 프라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얘처럼 어떻게 AB 코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where A는 뭐냐면 A 벡터의 크기가 되고 B는 뭐냐면 B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당연히 A.B랑 B.A는 같아질 수밖에 없겠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하겠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B 벡터 대신에 A 벡터를 대입한다면 A.A가 되겠고, 그거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A랑 A랑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각은 없겠죠. 그래서 코사인 빵이어서 그냥 A 제곱이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고, A랑 B랑 perpendicular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야. 직교한다면 당연히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A.B는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여서 얼마다?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뭐 쉽죠? 그 다음에 벡터의 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component form 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A 벡터를 A1, A2, A3, B 벡터를 B1, B2, B3 요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어서 여기는 X 햇은 뭐냐면 X 방향의 유닛 벡터야. 다시 말해서 성분으로 따지면 1,0,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Y 햇은 0,1,0이 되겠고, Z 햇은 0,0,1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 햇과 X 햇을 내적하면은 1 되겠죠. 그치? Y 햇과 Y 햇, Z 햇, Z 햇 다 내적하면 1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말고
다른 XY, YZ, ZX끼리 내적하면은 그게 무엇이 된다? 빵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A랑 B랑 내적을 해주면 A는 A1X hat, A2Y hat, A3Z hat이 되겠고 내적, 그 다음에 B1X hat, B2Y hat, B3Z hat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도 설명했지만 X hat과 X hat은 내적했을 때 크기가 1 되지만 X hat 말고 나머지 단위 벡터랑 내적하면은 빵이 되어서 그렇겠죠. 당연히 A1과 B1을 곱하면 되고 A2랑 B2랑 곱하면 되고 A3랑 B3랑 곱하면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성분이 있을 때의 계산 방식이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고 봅시다. 지금 예제 1번 문제는 뭐냐면 피규어 1.7에 있는 건데 요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고 그게 사이각이 세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C 벡터를 A 빼기 B로 나타내겠대요. 일단 잠시만. C 벡터가 왜 A 빼기 B가 되냐면 C는 이를테면 얘가 지금 A점이고 얘가 B점이기 때문에 그쵸? C 벡터는 BA 벡터랑 똑같단 말이야. BA 벡터인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거를 시점 O라고 친다면 그쵸? 당연히 뒤에서부터 앞에 것까지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다? OA 벡터 빼기 OB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OA 벡터를 간단하게 어떻게? A 벡터 얘를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튼 그 C 벡터끼리 서로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서로 내적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C 제곱은 뭐가 되겠어? A 빼기 B랑 A 빼기 B랑 내적한 거가 되겠고 쭉 전개해주면 또르륵 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 닷 B가 되겠고 A 닷 B의 정의에 의해서 그거를 AB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요 모습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인데 그 중에서 코사인 몇 법칙? 코사인 제2법칙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는 외적을 배우겠습니다. 외적은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 하죠. 크로스 프로덕트는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B 벡터한테도 수직하고 A 벡터한테도 수직한 이렇게 수직하고 이렇게 수직한 벡터를 얘를 A 크로스 B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그 A 크로스 B의 크기가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그 AB 사인 세타의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평사 A와 B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그건 그렇고 여기는 N-햇은 뭐냐면 A와 수직하고 B와도 수직한 벡터가 지금 몇 개 있어? 위로 한 개, 밑으로 한 개가 되겠지. 그지? 그 두 벡터 중에서 내가 만약에 A 크로스 B를 한다면 A에서 B까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확 감아줘 봐봐. 감아주면 우리의 엄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지? 그렇죠. 밑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요 방향을 N벡터로 하겠다는 거야. N벡터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햇을 씌운 이유는 요거의 크기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거야. 유닛 벡터.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아까 내적에서는 A.B와 B.A가 같았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A 크로스 B와 이제는 B 크로스 A가 서로 크기는 똑같을 거야. 크기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될 건데 그 방향이 당연히 A에서 B로 감을 때와 B에서 A로 감을 때의 우리의 엄지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겠지? 그게 여기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분으로 따졌을 때 여기 첫 번째 요 놈과 요 두 번째 걸 봅시다. 첫 번째 건 뭐냐면 같은 것끼리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그 외적했을 때의 그 크기는 A 벡터와 B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요게 만약에 서로 같은 벡터면 요 A 벡터와 A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넓이가 0이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X랑 X 햇과 Y 햇을 크로스 해주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너무 당연한 거야. X, Y, Z. 내가 X에서 Y로 감았어. 감으면 우리의 엄지가 어딜 가리켜? Z를 향하겠지.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단위 벡터거든. 그럼 얘도 당연히 단위 벡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 햇이랑 Z 햇을 크로스 해주면 이렇게 감았어. 그러면 우리 엄지는 이 방향을 가리키겠지. 맞죠? Z에서 X로 감았어. 그럼 우리 엄지는 당연히 Y를 향하겠죠. 그래서 요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A랑 B를 서로 크로스를 해주시면 또르륵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잘 보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X 햇을 숫자로 1, Y 햇을 2, Z 햇을 3이라 친다면 잘 보세요. 여기 YZ가 있잖아. 그럼 얘는 숫자로 2, 3이 되겠지. 얘는 3, 2가 되겠지. X 햇은 1이 되겠지. 그래서 1의 성분은 2, 3은 플러스가 되고 3, 2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즉, 잘 보시면 1, 2, 3 있다 했을 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 순방향이고 순방향. 그 다음에 거꾸로 노란색으로 해볼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다시 말해서 시계의 방향은 역방향이 됩니다. 왜냐? 그 서양 애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순방향이라 보고 시계 방향을 역방향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TMI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뭐 원카드나 포카 쳐봤습니까? 포카 칠 때 패를 어떻게 주지? 패를 이렇게 주냐 아니면 요렇게 주냐? 요렇게 주죠. 그러지 않나?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잘못했어. 패를 이렇게 주지, 패를 이렇게 주는데, 그 꼬돌이, 그 고수톱은 반대예요. 고수톱은 패를 이렇게 줍니다. 왜냐면 동양 사람들은 시계 방향을, 순방향이라 보는 거거든. 근데 뭐 물리, 수학, 이런 거 다 싹 다 서양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 애들의 관점,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별걸 다 말하네. 네, 그건 그렇고, 여기는 Y 햇, 요 2번 성분은 잘 보시면 3, 1, 1, 3이죠. 3, 1은 플러스고 1, 3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3번 방향, 3번 성분은 1, 2, 2, 1 그리고 1, 2는 당연히 뭐야? 순방향 플러스 2, 1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요 모습이 흡사 누구랑? 디터미넌트랑 똑같더라 해서 항상 이제 우리 성분이 있는 벡터의 외적 계산은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성분은, 이걸 열이라나? 행열이니까. 첫 번째 행은 X 햇, Y 햇, Z 햇 오면 되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요 놈의 성분이 X, Y, Z 성분이 오면 되겠고, 세 번째는 요 두 번째 놈의 성분이 오면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물리학자들은 요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무엇을 이용해서? 혹시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다.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적을 해볼게. 내적해보면 얘가 사실은 A1, B1, A2, B2, A3, B3가 되잖아. 그쵸? 요거를 이제 시그마를 쓰겠다 그 소리야. 그 시그마를 쓰시면 시그마 i가 1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 AI, BI가 되겠지. 근데 그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은 뭐냐면 요 시그마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아서 그냥 생략을 하겠다 그거야. 생략. 그래서 내적은 이제부터 AI, BI 혹은 AJ, BJ 혹은 AM, BM으로 나타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크로스 B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1성분은 2, 3, 3, 2가 오고 2성분은 3, 1, 1, 3이 오고 3성분은 1, 2, 2, 1이 오는데 순방향은 플러스가 되고 역방향은 마이너스가 돼. 그 순방향, 역방향을 누가 말을 해주냐면 요 입실론 ijk가 말을 해줍니다. 입실론 ijk는 뭐냐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빵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건데 요 1은 뭐냐면 ijk가 순방향이 되면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은 ijk의 그 순서가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빵은 뭐냐면 ij가 같거나 아니면 jk가 같거나 아니면 ki가 같으면 그러니까 ijk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적어도 두 개가 같아지면은 그 함수값이 빵이 되는 아주 독특한 함수를 요 입실론 ijk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실론 1, 2, 3이 있으면 얘는 역방향이야 순방향이야? 순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1 되는 거고 입실론 3, 2, 1은 얘는 역방향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입실론 1, 1, 2는 얘랑 같기 때문에 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I 성분을 내가 본다면 그 I 성분은 뭐냐면 입실론 ijk 그 다음에 A는 J 성분이고 B는 K 성분이 됩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있는 요 I가 요 놈의 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J가 여기는 J로 오는 거고 보이죠? 여기는 K가 여기는 K로 오는 거야. 순서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크로스 B의 1 성분을 보고 싶어. 그럼 I가 1 된 거잖아? 그럼 입실론 1 입장에서 빵이 되지 않으려면 총 두 가지밖에 없어. 2, 3 아니면 3, 2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입실론 1, 2, 3이면 얘가 A, 2, B, 3 되겠고 플러스 왜냐면 앞에 이제 시그마가 생략된 거니까. 그치? 입실론 1, 3, 2면은 A, 3, B, 2가 되겠죠. 그런데 1, 2, 3은 순방향이고 1, 3, 2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치? A2, B3 마이너스 A3, B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했죠?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무엇이 편하냐면 그 연습 문제 1.2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우변 요게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배울 건데 미리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저기 있는 B 크로스 C를 볼 건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전체의 I 방향을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벡터고 얘가 두 번째 벡터가 되겠지. 그럼 입실론 ijk 한 다음에 A한테는 J를 그리고 B 크로스 C라는 벡터한테는 K를 주면 되겠죠. 지금 따라오지? 그리고 B 크로스 C 얘도 외적이기 때문에 또 입실론 ijk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입실론 ijk 얘도 입실론 하고 그 다음 얘는 이제 K가 먼저 왔기 때문에 K를 먼저 써야 돼. 그 다음 여기는 ij랑 여기 있는 그 성분이랑 무조건 같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KLM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J 해주고 B한테는 L번째, C한테는 N번째를 주시면 되겠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입실론이 두 개 있는 거, 요 놈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입실론 IJK 그리고 입실론 I LM이 있다 치자. 다시 뭐냐면 요 I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때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델타 JL 델타 KM 마이너스 델타 JM 델타 KL 이렇게 됩니다. JL KM 같은 방향 JM
KL 크로스 방향 해가지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델 IJ는 뭐냐면 IJ랑 만약에 같으면은 플러스 1이고 다르면은 빵인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게 요 델타가 됩니다. 크로넬타 델타인가? 여튼 발음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 II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JL, KM 같은 방향, 두 번째는 JM, KL 다른 방향. 알겠죠?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K는 이제 맨 처음 왔으니까 IJK에서 K가 좀 맨 앞에 와야겠지. 그리고 부호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입실론 K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방향은 그렇죠. IJ가 되겠죠. 여기가 IJK, IJ, JK, KI 요게 순방향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입실론 KLM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KK 같아졌기 때문에 델 쓰고 IL 같은 방향, JM 같은 방향, 마이너스 델, IM 다른 방향, JL 다른 방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AJ, BL, CM을 가해주시고 앞에 시그마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I랑 L은 서로 같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I랑 L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즉 BL이 뭐가 되면 돼? BI가 되면 돼. 그 BI가 아니면 싹 다 빵일 거기 때문에 없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 거는 BI가 되겠고 두 번째 델 JM은 요 J랑 요 M이랑 같아져야겠지. 같아지지 않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빵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AJ, CJ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 거는 이제는 I랑 M이랑 같아져야 돼. M이 얘잖아요. 그래서 그 M이 CM이 CI가 아니면 싹 다 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거는 CI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AJ랑 BL 왜냐면 JL이 같아지기 때문에 AJ, BJ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처럼 혹은 얘처럼 AJ, CJ, AJ, BJ는 뭐가 되겠고 그렇지 아까 배웠던 내적이 되겠고 요 놈을 벡터화시키면 BI는 뭐가 돼? B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A랑 C랑 내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C 벡터에 얘는 A랑 B랑 내적하시면 됩니다. 맞죠? 정리해볼게. 그러면 A 크로스 괄호 B 크로스 C는 B 벡터 괄호 A.C 마이너스 C 벡터 곱하기 A.B가 된다라는 거야. 구조를 좀 보시면 요 두 번째 거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A랑 C랑 내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내적하면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왼쪽 놈은 뭐냐면 A 크로스 B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벡터랑 C랑 그 외적을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랑 조금 구조가 좀 다르죠. 얘는 왜냐면 첫 번째 거는 단독이고 두 번째 거가 외적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꿔줘야 돼. 근데 외적은 자리 바꿔주면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C 크로스 그 다음에 여기는 A 크로스 B인데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B 크로스 A라고 말하시면 되겠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거 요 놈이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내적을 해주고 빼기 세 번째 거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내적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랑 요 첫 번째 거는 같지만 얘랑 얘는 일반적으로 같다고 봐야 돼? 다르다고 봐야 돼? 다르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은 뭐하다? 다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물리학 앞으로 뭐 내가 일반역학, 고전역학을 하든 아니면 뭐 양자역학을 하든 또 내가 맨 마지막에 학부 4학년 때 가면은 우리가 수리 물리를 배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프켄인데
아프케니슨 수리 분리를 배우는데 그때 가서도 우리가 텐서를 배울 거야. 텐서를 배우는데 요 정도 기억하시면, 요 정도 이해하시면 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그럼 여러 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풀어봅시다. 예제 2번은 Find the angle between the face diagonals of a cube. 정육면체가 있는데 face diagonal,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주라는 거야. 너무 쉽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었지?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두 벡터를 뭐하라? 내적해라. 두 벡터를 내적해라. 그래서 요 A 벡터와 B 벡터를 우리가 무엇을? 성분을 구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A 벡터는 뭐가 되겠고? 1,0,1 되겠고, B 벡터의 성분은 0,1,1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내적을 해주십니다. 그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그거는 1 되겠고, 그 다음에 내적의 정의는 첫 번째 거의 크기 뭐겠어? 루트 2 곱하기 두 번째 거의 크기 여전히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띡띡띡.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시면 2분의 1 되겠고, 그 이루는 각은 당연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혹은 몇 도? 60도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사실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은 크게 두 개가 있어. 여기 예각, 둔각.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예각을 물어보는 건지 둔각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도로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120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튼 됐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번은 뭐냐면, 우리 앞에 그림에서 요 정육면체에서 바디 다이어고널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루는 요 대각선과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는 요 대각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주라는 거야. 얘도 그냥 보면 구하기가 참 깝깝하거든. 근데 무엇을 이용하면? 내적을 이용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내가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 얘를 D라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AB 벡터와 CD 벡터를 서로 내적해 주시면 되겠지. 그 전에 AB 벡터를 성분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성분은 1,0,0, B의 성분은 뭐겠어? 그렇지. 0,1,1. 그러면 AB 벡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1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D 벡터는 C의 벡터가 성분이 0,0,1 되겠고, D는 1,1,0 되겠지.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주시면은 1,1, 얘도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적을 좀 해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의 크기 루트 3, 두 번째 거도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띡띡띡.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세타는 얘가 이제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둔각이 나오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 직선이 혹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예각도 있지만 둔각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되게 하는 세타를 먼저 구해볼게. 그게 아크 코사인 3분의 1 되겠지. 맞죠? 대충 그거를 알파라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예각이라 하고, 둔각은 당연히 파이 빼기 알파라고 말하면 되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를 봅시다. 요 4번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어. 첫 번째 거는 고딩 수준으로.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원하는 외적을 이용해서. 고딩 수준은 뭐냐면 우리가 고딩 때 뭘 배웠어? 평면의 방정식을 배웠죠.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그 평면의 방정식 중에서도 뭘 배웠었냐면 절편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절편의 방정식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 절편의 방정식은 일단 2D 문제 볼게. 우리 중2도 할 수 있는 거야. 중2 뭐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다.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게 이제 절편의 방정식인데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됩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지금 a, 0이잖아. a, 0을 대입해봐. 성립해요 안 해요? a, 0 대입하면 성립하지. 요 점은 0, b가 됩니다. 딱 대입했어. 성립해요 안 해요? 얘도 성립하죠. 그래서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1 하면은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좀 빌드업 시켜서 3D도 마찬가지야. 3D도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고 z절편이 c라 쳤을 때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당연히 뭘 것 같아? 예상해봐. 당연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하기 c분의 z는 1 되겠죠. 왜? a, 0 대입해도 a, 0, 0 대입해도 0, b, 0 대입해도 0, 0, c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요거 맞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x절편이 1이야. 그럼 1분의 x 더하기 그러면 2분의 y 더하기 3분의 z는 1 되겠고, 양변에 무엇을? 6을 곱해주시면, 그치? 6x 플러스 3y 플러스 2z 빼기 6은 0이다 라는 무엇을?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기억납니까? x, y, z의 개수가 곧 노멀 벡터였었지. 근데 여기선 유닛 벡터를 구해주래요. 유닛 벡터. 얘는 크기가 1이 아니잖아. 그래서 n-은 요 크기 얼마야? 36 더하기 9 더하기 4 해주시면 49에서 7 되겠네요. 7. 그래서 7분의 1 곱하기 6,3,2 해주시면 답이 된다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외적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요 벡터 있잖아. 요 벡터는 누구랑 외적을 해줘야겠어. 그치? 왜냐면 요 n벡터가 평면의 성질에 의해서 요 놈하고도 수직하고 요 놈하고도 수직하겠지. 왜냐면 그게 평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n벡터는 요 1, 2 방향과 1, 3 방향과 동시에 직교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직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얘를 A, B, C라고 해줄게. 자, 그러면 A, B 벡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암산이 안 돼. 0, 2, 0, 1, 0, 0, 0, 3.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주시면은 마이너스 1, 2,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C 벡터는 마이너스 1, 0, 3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를 크로스를 시킵니다. 크로스 우리 기억나죠?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디터미넌트를 구해야지. I, J, K 마이너스 1, 2, 빵 마이너스 1, 빵, 3 그래 해주시면은 크로스 해주시면은 6, 크로스 해주시면은 3, 크로스 해주시면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놈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n 햇도 똑같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 A와 B 크로스 C 외적을 서로 내적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요게 A와 B와 C로 만들어지는 얘를 뭐라 그래? 평행 육면체라고 합니다. 평행 육면체.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평행 육면체.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림은 뭐냐면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고, 지금 A 닷 B 크로스 C 했을 때 지금 A, B, C 얘로 이제 이루어지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에 해당한다는 거야. 왜 부피가 될까?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줘야 돼? 부피를 구하려면 요 B와 C로 이루어진 요 평사의 넓이를 구해야겠지. 그 넓이가 뭐야? B 크로스 C 요 놈의 절대값이 되겠죠. 왜냐면 그게 정이기 때문에.
맞죠? 그거 곱하기, 얘는 이제 곱하기야. 크로스가 아니고, 점이라 하자. 점이라면 또 내적하고 헷갈리겠지? 여튼,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보니까, 여기서 내가 발을 내렸어. 그러면, 얘가 A가 되겠고, 요 발은 뭐가 돼? 그치? 코사인 되겠지. 그래서,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요 크기랑 곱하고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적이 돼. 그럼 당연히 A랑 B 크로스 C랑 내적을 해주시면 그게 부피가 되겠죠. 맞죠?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뿅.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요 놈을 무엇으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일단은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AI 그 다음에 B 크로스 C 요 놈의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입실론 IJ 키를 이용하시면 AI 요 I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J 얘랑 같아야 되고, CK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빌드업 시켜서, IJK는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방향이 되면, 순방향이 되면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IJK 뿐만 아니고, JKI도 순방향이고, KIJ도 순방향이 되겠죠. 근데, 역방향은 누굴 거냐면, 마이너스, 입실론 IKJ가 되면은 역방향이 됩니다. 또 입실론 JIK가 되어도 역방향이 되고, 마이너스 KJI여도 역방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그 꼴이 II, JJ, KK 같아야 돼. 그럼 얘가 JKI여서 BJ, CK 그 다음에 AI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잘 보세요. A.B 크로스 C가 A, B, C 순이라면, 그럼 B, C, A 순이면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B. 괄호 C 크로스 A가 되겠죠. KIJ니까 CK, AI, 그 다음에 BJ 해주시고, 방향이 CAB여서 얘도 마찬가지 C, A, B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예상컨대 마이너스 붙이고 IKJ니까 어떻게 되겠어? A 그 다음에 K는 CK C 크로스 B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J니까 B 그 다음에 A 크로스 C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B 크로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랑 B 크로스 C랑 내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 디터미넌트 해준 다음에 I, J, K 그 다음 B, I, I란다. BX, BY, BZ 그 다음에 CX, CY, CZ가 되는데, 요 A의 성분이 AX, AY, AZ가 되기 때문에 서로 내적하면은 요런 모습이 탄생할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인데, 아까 선생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맞나? 그 다음에 요 놈은 자리 바꿔주면 이제 마이너스 C 크로스 A 크로스 B인데, 그거를 이렇게 B 크로스 A로 자리 바꿀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가 앞에 오고 나머지는 내적해주고, 세 번째 거가 앞에 오고 나머지 거는 내적해주고, 맞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이제 A 크로스 B랑 C 크로스 D랑 내적을 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올려보자. 자, 얘랑 내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벡터한테 i 성분, 두 번째 벡터한테도 i 성분을 주시고, 첫 번째한테 누구를? 입실론 ijk, ajbk. 맞죠? 두 번째한테 입실론 i, 그 다음에 lm을 주셔야겠지. 그러면 cldm이 됩니다. 조금만 정리해볼까? 입실론 ijk, 입실론 ilm, 그 다음에 ajbk, cldm 되겠죠. 그 다음에 i 같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괄호해주고 델타 jl 같은 방향, 델타 km 같은 방향, 마이너스 델타 크로스 방향 jm, 델타 크로스 방향 kl.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jbk, cldm. 자, 그러면 j랑 l이랑 같은 방향이어야 안 그러면 빵이 되기 때문에, 그치? l을 z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괄호해주고 aj, cj가 되겠고, 그 다음에 km이 같아야 돼. 괄호 bk, dk가 됩니다. 마이너스 j랑 m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aj, dj, k랑 l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괄호 bk, ck가 되겠죠. 근데 그 jj 같고 kk 같으니까 요게 뭐가 된다? 그게 지금 내적이 된다라는 거야. 그 괄호해주고 a.c, 그 다음에 b.d, 마이너스 a.d, 그 다음에 b.c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그 다음에 1-18번에 요 두 번째,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칩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다 지워보고, 요것도 이제 A 크로스 B, 괄호해주고 B 크로스 머시기, 얘를 이제 별이라 본다면, 이거 어떻게 됐었어? 두 번째 거가 앞에 오고, 나머지 거 내적. 그지? 빼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앞에 오고, 괄호해주고, 그 다음에 A랑 B랑 내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그 별 자리에 내가 C 크로스 D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지. B 벡터, 그 다음에 A 닷, 괄호 C 크로스 D,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크로스 D, 괄호 숫자는 A 닷 B,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아직까지 오수학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수학TV에